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 에듀의 대표 표기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가 기획한 내용이 이렇게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학에 관련된 뉴스와 소식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뉴스나 아니면은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K 강 선생님, 저희 에이스 프랩에서 SAT를 강의하시는 JK 강 선생님을 모시고 SAT 문제 유출,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뉴스에서 나왔죠. 이 문제 유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 뉴스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뉴스를 보셨을 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똥가 싶긴 했었는데요. 예. 이게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니라 워낙에 그렇죠. 오랫동안 자행되었던 말이라서 아마 드디어 터질 때가 됐구나 싶었던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SAT 문제 유출 네, 관련된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초기 단계에는 동부와 서부, 뉴욕과 LA의 시간 차이 한 3시간 정도 나는 시차를 이용해서 미리 시험을 보고 문제를 빼돌려서 아이들에게 답지를 갖다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좀 진보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보했죠? 사실 그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시간의 시차를 두고 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자마자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버전을 다양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걸 막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일부 어학원에서 시험 전날 학생들을 갑자기 이제 어머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를 풀어줬죠. 근데 네. 그 다음날 있었던 SAT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이제 그날 수업에 참여 못했던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그날 시험을 봤었던 한 800명 정도의 학생의 점수가 모두 다 취소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800명 전부가 그렇게 문제가 소위 유출돼서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 굉장히 소수만이 그런 그렇죠. 일을 했을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공정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 학생들까지도 모조리 캔슬을 당하는 사태가 그렇죠. 있었죠.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예로 알고 있고, 그 후에 2010년도인가 그때 아마 SAT 태국에서 문제 유출에 가담했던 강사 몇 명이 또 구속이 당해서 그렇죠. 이제 구속을 당하는 바람에 실형을 살다 나온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SAT 이쪽 시장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굉장히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SAT2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세트가 정확히 한 7에서 8세트 정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칼리지 보드 측에서는 SAT1과는 다르게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릴리즈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악이용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지우개 안에다가 종이를 자르는 칼을 갖다 칼날을 집어넣어가지고 시험지를 오려오는 하여튼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참 시사한 방법들이긴 그렇죠. 하네요. 근데 기발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SAT 문제 유출이 국내에서, 한국 시장 외에도 미국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 학부모님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한 2년 전쯤에 미국의 CBS에서 방영하는 60 Minutes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시사 인터뷰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크게 다뤄가지고 미국에서는 좀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만, 시험 대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사실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그게 큰 이슈가 됐던 것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도 예, 사실 그때는 나왔던 제일 일례는 샘 애쉬거프라는 학생이 당시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자기의 모교에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짜로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봐주고 점수를 받는 그런 형태를 16번이나 진행을 했다가 결국은 검찰에 잡혔었죠. 그래가지고 기소가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60 Minutes와 인터뷰에 응하면서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다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거가 드러나면서 검찰 측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큰 이슈로 만들어서 컬리지 보드까지 타겟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종의 조직범죄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소탕해야 된다는 식의 액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SAT라는 시험이 워낙에 미국 대학 입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제를 빼돌린 강사와 학원 원장들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여러 가지 신문 일간지들 나오는 걸 제가 쭉 봤더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그때 압수한 물건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수강생 리스트가 들어있다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일이 커지지 않을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도 어디까지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 측에서만 조금의 처벌을 받고, 아니면 심지어는 거기서 나아가서 그렇다더라 하면서 오히려 더 이름값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마도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그런 게 문제가 크구나, 이런 솜방망이식의 처벌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가려고 한 게 아닐까요? 강경하게 나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일단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 리스트에는 학부모님의 정보도 있고, 사실 그렇죠. SAT라는 것 자체가 고액이라는 거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소위 쉽게 말하면 세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들 오시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기출문제 몇 개 있느냐. 그렇죠. 혹시 뭐 돈을 더 주면 기출문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상담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과거에 지금 제이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처럼 그런 뭐 강사들만 뭐 몇 명을 갖다 구속을 해서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강사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의 좀 가벼운 처벌 방법으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조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 이런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뭐 성적이 올랐는데 자기 점수가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그다음 학원 관계자들에 의해 점수가 취소가 되는 그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무겁게 좀 다뤄져서 무거운 형벌이 좀 내려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사실 뭐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님들 중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부탁들을 한다거나 기출 문제가 몇 세트인지 대신 봐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얼마가 될지, 뭐 심지어는 백지수표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법이 강경하게 처벌을 해서 그런 것들을 뿌리 뽑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게끔 학부모님 측 입장에서부터, 그리고 학생들부터 좀 더 정정당당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SAT가 자기 점수가 아닌데 좋은 대학교에 간다 그래서 꼭 그 대학교를 공부를 열심히 따라가서 뭐 졸업을 잘 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에 가서 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그게 원래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그런 식으로 물론 시험을 유출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했어도 우연이라도 점수가 잘 나와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된, 자기 실력보다 상당히 좋은 학교에 가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교에 간 것만도 못한 결과를, 그렇죠. 졸업을 못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이라는 것이 입학하는 것보다도 졸업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SAT 쪽 학원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원 관계자분들도 조금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런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나이 어린 대학교에도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요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칼리지 보드 측에서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SAT의 포맷을 갖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네, 사실 이번에 새로 컬리지 보드의 대표이사로 데이비드 코먼 씨라는 분이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예전에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에 취임을 하고 나서 취임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점수가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문제점들, 특히 동양에서 그런 단어를 암기시키고 문제를 암기시켜서 실제 실력 이상으로 점수를 받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굉장히 금세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분명히 콜먼 씨는 자신의 임기 중에 그런 것들을 다 고치고자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SAT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칼리지 보드 측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어떤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바뀌게 되는 SAT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2화에서 저희가 어머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일단 보면은 SAT 학원들 조금 문제 유출이나 이런 적법하지 못한 행동으로 학생들 가르치는 방법을 멈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점수만 높이기 위한 어떤 SAT 문제를 빼돌려서 뭐 그 문제로 공부를 해서 점수만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일단은 좀 피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번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처벌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학원 선생이나 학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강생 리스트를 통해서 학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의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고 데미지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세금 조사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의 세무조사.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올 만한 데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서 하는 게 더 당연히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하여튼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 2화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변화되게 될 SAT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잠깐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